이번 시즌 맨유가 가장 기대하는 영입 중에 하나가 오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오나나가 프리시즌 몇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오나나가 나오자마자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기본적으로 오나나가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상대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맨유의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화면 밖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맨유가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나나가 골대 앞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라와서 볼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오나나가 올라와서 볼을 받아준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수 숫자가 한 명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측면을 압박하던 선수가 오나나를 압박하기 위해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나나를 압박하러 오면 옆에 있는 선수가 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오나나가 자신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수적으로 한 명 우세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오나나가 기본적으로 볼을 잡고 있을 때 전방에 맨유의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나나의 특징은 패스를 앞에 있는 선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패스를 멀리 있는 선수에게도 정확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오나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상대 공격수가 뒷걸음질 치니까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빌드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볼을 잡는 선수가 맥과이어였어요. 그래서 맥과이어가 이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앞쪽으로 볼을 끌고 나갔을 때 패스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선에 상대팀이 맨유의 선수들을 1대1로 압박도 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맥과이어가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패스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맨유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나나가 볼을 잡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본적으로 앞선에 맨유의 선수들이 한 명씩 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맥과이어가 아까 볼을 끌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나나가 맥과이어에게 패스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대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 사이로 절묘하게 사이를 가로질러서 패스를 줬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달려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나나가 심지어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라인 앞쪽에 있는 선수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말 수비라인 사이로 엄청난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맥과이어가 편안하게 볼을 받을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상대팀도 맥과이어를 놓치면서 맨유가 여기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달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중계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 말고 경기장 먼 곳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나 상황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넓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왼쪽에는 데헤아, 오른쪽에는 오나나가 패스를 뿌려준 위치를 나타낸 자료예요. 그런데 데헤아의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바로 앞지역, 페널티 박스 주변에만 패스를 보내줬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나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페널티 박스 밖을 벗어나서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앞쪽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까지 넓게 패스를 뿌려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나나와 데헤아는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넓은 범위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오나나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빌드업에 대한 숫자를 늘려주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상대팀 선수들이 맨유의 선수들을 한 명씩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 라인에서 패스를 앞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백패스를 했을 때 오나나가 볼을 끌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빌드업 숫자를 순간적으로 한 명 늘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나나의 앞쪽에 있었던 상대팀 선수가 자신이 마크하고 있는 선수를 내버려 두고 오나나에게 압박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나나도 빌드업에 한 명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오나나에게도 마크맨을 붙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선수가 원래는 앞쪽에 있는 맨유의 미드필더를 원래 마크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앞으로 움직여서 오나나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맨유가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테나흐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추구했었던 맨유에 입히고 싶었던 후방 빌드업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나나가 오면서부터 비로소 이러한 빌드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상대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들어올 때 예측할 수 없는 패스를 잘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헤아가 있을 때는 데헤아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헤아가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만 패스를 보내주다 보니까 패스의 길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스 자체도 굉장히 스피드도 약하고 상대팀이 압박할 때 읽힐 수밖에 없는 패스를 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보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는데 이미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패스를 받는 선수가 에릭센이었는데 아무리 에릭센이라고 하더라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볼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빼앗긴 다음에 맨유가 실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오나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 오나나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 선수가 오나나가 왼쪽에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히 예측 가능한 플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목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가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패스를 측면으로 보내주지 않고 약간 안쪽으로 자기가 볼을 몰고 들어와요. 그래서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오나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겠다, 이러한 동작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상대팀 공격수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나나는 진짜 패스를 보내주려는 방향은 측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나나가 측면으로 패스를 했을 때 상대팀 공격수는 이미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시 뛰어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압박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오나나의 패스를 받아서 맨유의 수비수가 편안하게 패스를 전개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오나나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맨유 선수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나나가 패스를 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가 반대편으로 볼을 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상대팀 선수들도 오나나가 볼을 몰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패스가 나갈 거니까 자연스럽게 한쪽 측면으로 쏠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나나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른쪽으로 볼을 치고 나가면서 상대팀 선수들을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벽하게 상대팀 선수들의 압박이 오나나의 한 동작에 속으면서 패스가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상대팀 선수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다가 뒤늦게 압박을 해보지만 이미 압박에 대한 스피드가 늦어서 루크쇼가 볼을 잡아서 편안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 패스가 나가면서 맨유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나가 기본적으로 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패스의 선택지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가져가는 선수예요. 당연히 오나나로부터 빌드업의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상대팀이 오나나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쏠릴 때 오나나가 반대편 전환을 하거나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사실 골키퍼가 가져가는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데 오나나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나나가 맨유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맨유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이 일단 압박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고, 그리고 맨유가 여기서 백패스를 하니까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팀이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맨유의 선수들을 한 명씩 정말 잘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가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나나가 뛰어 올라오면서 맨유의 백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오나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뒤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찔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나나의 플레이를 읽고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뛰어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오나나의 롱패스가 한 번에 연결되면서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다음 시즌 맨유가 할 수 있는 공격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동작은 마치 맨시티가 가져가는 동작과 유사하거든요. 상대팀의 압박을 점점 더 후방으로 유인해 놓고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에데르송의 롱패스 한 방, 이때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홀란드,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유인한 다음에 풀어내는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이제 맨유도 오나나라는 킥력이 아주 좋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팀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선방 능력도 너무나 뛰어나죠. 이 장면을 보시면 맥과이어가 여기서도 실수를 했거든요. 에릭센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어설프게 패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이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의 압박을 거세게 받으면서 볼을 빼앗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대팀의 역습이 전개가 되는데 이미 맥과이어가 올라가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전체적으로 맨유의 선수가 부족했고, 이때 상대팀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면서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가죠. 그런데 여기서 오나나가 선방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나나가 맥과이어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나나는 이렇게 인터밀란 시절에도 최전방에 있는 제코가 수비를 안 해서 슈팅을 허용하게 된다면 제코에게까지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팀에서든 목소리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나나처럼 최후방에서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선수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선수에게나 소리를 치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팀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나나의 영입은 맨유가 다음 시즌 경기를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미 테나흐 감독이 아약스 시절부터 오나나를 잘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오나나도 테나흐 감독의 전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시즌 오나나를 통한 테나흐 감독의 후방 빌드업 및 경기 운영이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나 합니다.